55세 가장 만복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이는 고위 임원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한 만복의 치밀한 위장 작전의 시작이었죠. 아들 도진은 만복의 수상한 외출과 잦은 거짓말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곧 만복의 뒤를 밟으며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됩니다. 가장의 퇴사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곧 가족 전체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만복 씨가 25년간 다닌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은 평범한 월요일 오후였어요. 사장실에서 나온 만복 씨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무언가 결심한 듯 단호했답니다. 고위 임원이 내민 해고 통보서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이 적혀 있었지만 만복 씨는 이미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만복 씨는 아내와 아들 도진에게 회사가 어려워져 갑작스럽게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알렸습니다. 아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고 도진 씨는 당장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만복 씨는 그들의 슬픔 앞에서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더 큰 목적을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복 씨는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재취업 면접을 보러 간다고 둘러댔지만 실제 그가 향한 곳은 회사 근처의 낡은 다방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복 씨는 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과 은밀하게 접선했답니다. A 씨는 만복 씨에게 손바닥만 한 USB 메모리를 건네며 아주 중요한 임무를 전달했죠. A 씨가 떠난 후 만복 씨는 USB를 품에 안고 지정된 창고 건물을 향해 택시를 탔습니다. 그곳에서 만복 씨는 몇몇 사람들과 짧고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만복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USB를 방 안 깊숙한 곳 작은 비밀 금고에 숨겨두었어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가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도진 씨는 아빠가 면접을 보고 온 날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만복 씨의 얼굴에는 면접의 피곤함 대신 알 수 없는 긴장감만 가득했거든요. 도진 씨는 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만복 씨는 그저 잘 될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하며 대화를 회피했습니다. 도진 씨는 아빠가 무언가 아주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의 예리한 직감은 가장의 연극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만복 씨의 면접 외출은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일한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고 늦은 오후에야 돌아왔죠. 도진 씨는 아빠가 들고 다니는 가방 속 내용물을 확인하려 했지만 만복 씨는 가방을 항상 자신의 침대 머리맡에 두며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진 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샅샅이 뒤져 아빠가 면접을 봤다는 회사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만복 씨가 언급한 회사들은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용 공고를 올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만복 씨의 말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증거가 확보된 순간이었죠. 도진 씨는 아빠에게 직접적으로 회사 이름을 대며 사실을 확인했지만 만복 씨는 땀을 흘리며 아직 비공개 채용 단계라고 둘러댔습니다. 의심이 커지자 도진 씨는 아빠의 휴대폰 사용 습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만복 씨는 메시지가 올 때마다 급히 내용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삭제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만복 씨는 기존 회사 고위 임원들의 부정부패 기사가 나올 때마다 과민하게 반응하며 신문을 뚫어져라 보기도 했죠. 결국 도진 씨는 아빠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복 씨가 택시를 잡아타자 도진 씨는 자신의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뒤를 쫓았습니다. 만복 씨는
평소 다니던 출퇴근길이 아닌 서울 외곽의 낡은 공장 지대로 향했어요. 도진 씨는 멀리서 아빠의 택시를 놓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만복 씨가 도착한 곳은 재활용 창고라는 간판이 걸린 허름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만복 씨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 골목을 서성이며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렸죠.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자 만복 씨는 재빨리 차 뒷좌석에 탑승했습니다. 도진 씨는 재활용 박스 뒤에 몸을 숨기고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차 안에서 만복 씨는 얼굴을 가린 두 남자와 짧게 대화를 나누었고 이내 남자들 중 한 명이 봉투를 만복 씨에게 건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진 씨는 재빨리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돈봉투가 오가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만복 씨는 서류 가방을 남자들에게 넘기고 차에서 내렸고 남자들은 만복 씨의 가방을 가지고 급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만복 씨는 그 후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도진 씨는 아빠가 거액의 빚 때문에 불법적인 거래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굳게 오해하게 됩니다. 도진 씨는 창고 앞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반복해서 확인했어요. 돈봉투를 주고받는 아빠의 모습은 도진 씨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빠가 명예퇴직 대신 해고를 당했다고 한 거짓말, 그리고 매일 정장을 입고 위험한 거래를 하는 모습들이 하나의 불법적인 시나리오로 연결된다고 판단했죠. 만복 씨는 차에서 내린 뒤 창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진 씨는 아빠가 창고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창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재활용 창고라는 간판과는 다르게 건물 주변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인기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진 씨는 벽면을 따라 걷다가 건물 뒤편에서 작은 환풍구를 발견했습니다. 성인 남자가 간신히 몸을 넣을 수 있을 만한 크기였죠. 창고 내부로 잠입하기로 결심한 도진 씨는 다음 날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만복 씨는 늦은 시간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복 씨는 창고에서 A 씨에게 전달받은 USB 속의 파일들을 노트북에 옮기고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어요. 만복 씨가 다루는 파일들은 바로 회사 고위 임원들의 비자금 내역과 횡령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회사 내부 감사를 위한 만복 씨의 은밀한 작전의 일부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도진 씨는 만복 씨의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표와 암호, 해독 프로그램들이 떠 있는 것을 문틈으로 목격했습니다. 도진 씨는 아빠가 불법적인 회계 조작이나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가족 몰래 거액의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도진 씨는 만복 씨가 창고로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오토바이를 몰아 창고로 향했습니다. 도진 씨는 환풍구를 통해 간신히 몸을 밀어넣어 창고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구석에 작은 사무 공간만 마련되어 있었죠. 도진 씨는 아빠가 사용한 듯한 노트북과 서류 더미들을 발견했습니다. 서류에는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복잡한 재무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만복 씨와 맞서야겠다고 생각한 도진 씨는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 씨의 오해가 깊어질수록 만복 씨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만복 씨의 아내는 은행에서 걸려온 독촉 전화와 아들, 도진 씨의 대학 등록금 납부 기한이 임박했다는 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 만복 씨가 해고된 이후 가게 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내는 더 이상 만복 씨의 면접과 사업 준비라는 모호한 말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만복 씨에게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이냐며 구체적인 해결책과 재정 상태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복 씨는 아내의 추궁에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이 고발하려는 회사 측으로부터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도진 씨가 자신이 창고 앞에서 찍었던 검은색 승용차와 돈봉투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본 아내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해고된 것도 모자라 위험한 불법적인 일에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에 아내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도진 씨는 아빠, 제발 솔직하게 말하세요. 창고에서 만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라고 만복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만복 씨는 가족에게 사진을 들킨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건 오해야. 내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라며 계속해서 함구했습니다. 도진 씨는 만복 씨의 침묵을 도피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만복 씨가 확보한 USB의 존재를 알고 있던 도진 씨는 아빠 방을 뒤져 비밀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USB를 손에 쥔 도진 씨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빠 혼자 도망가시려고 했죠? 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만복 씨는 아내와 아들의 깊은 오해 속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만복 씨가 빚 때문에 위험에 빠졌거나 심지어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칠 준비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극적인 충돌 속에서 만복 씨는 결국 모든 신뢰를 잃고 가정은 파국 직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복 씨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 한 이 오해의 벽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도진 씨는 아버지와 격렬하게 다툰 후에도 여전히 분노와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매일 그 창고에 가는 이유만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집념이 남아 있었죠. 만복 씨가 평소처럼 아침에 창고로 나선 것을 확인한 도진 씨는 곧바로 오토바이를 몰아 창고로 향했습니다. 도진 씨는 낡은 환풍구를 통해 다시 창고 내부로 조심스럽게 침투했습니다. 창고 안의 작은 사무 공간에는 만복 씨와 함께 검은 승용차를 탔던 두 남자 그리고 낯선 한 인물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진 씨는 몸을 숨기고 이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만복 씨는 낡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고 남자들은 그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인물이 만복 씨에게 김 팀장님, 위장 퇴사 작전은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도진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위장 퇴사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남자는 계속해서 내부 감사가 곧 시작될 겁니다. 확보하신 횡령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만복 씨가 은밀하게 접선하던 남자들은 사채업자가 아니라 회사의 내부 감사팀 또는 비리 수사팀 소속이었던 것입니다. 만복 씨는 회사의 고위 임원들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그들의 눈을 속이고 회사를 나온 것처럼 꾸며 첩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돈봉투는 작전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였을 겁니다. 도진 씨는 자신이 아버지를 위험한 범죄자라고 오해했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기는커녕 가족의 안전과 사회 정의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진 씨는 숨겨둔 휴대폰을 꺼내
이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만복 씨는 마지막으로 확보된 증거 자료를 다른 보안팀 인물에게 건네며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진 씨는 창고를 빠져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실망감은 순식간에 존경심과 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도진 씨는 자신이 찍었던 오해의 사진들을 삭제하고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도진 씨는 만복 씨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아버지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만복 씨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도진 씨는 곧바로 만복 씨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진 씨는 만복 씨에게 창고에서 들었던 위장 퇴사, 내부 감사, 그리고 횡령 증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만복 씨는 아들이 자신의 가장 위험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만복 씨는 아내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겨 가족을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만복 씨는 자신이 회사의 뿌리 깊은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일부러 해고당한 것처럼 꾸몄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매일 외출하고 정체 모를 사람들과 만난 것은 비밀 수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고요. 만복 씨는 가족들이 위험에 노출될까봐 만약의 경우 내가 잡혀가도 가족만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끝까지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감수했던 고독한 희생과 고통의 이유가 비로소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아내는 남편이 얼마나 큰 짐을 혼자 짊어졌는지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오해하고 몰아세웠던 지난날을 후회했습니다. 도진 씨는 아버지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목군을 건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찍었던 오해의 사진들을 곧바로 삭제하고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기술과 정보를 동원해 아버지의 마지막 임무를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가족은 만복 씨의 용기 있는 선택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만복 씨는 가족의 따뜻한 지지를 받자 비로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만복 씨는 고독한 첩보원이 아닌 가족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내부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만복 씨는 가족과 함께 마지막 증거 제출 및 비리 고발 계획을 굳건하게 수립했습니다. 절망의 끝에 섰던 가족은 이제 정의를 향한 굳건한 연합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만복 씨와 아들 도진 씨는 밤을 새워 확보된 모든 증거 자료를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USB에 담긴 횡령 내역, 이메일 기록, 그리고 창고에서 녹음했던 대화 파일까지 모든 증거는 고위 임원들의 부패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도진 씨는 증거 파일을 완벽하게 백업하고 만복 씨는 이것들을 안전하게 전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복 씨는 내부 감사팀 책임자에게 공식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며 자신의 위장 퇴사 과정과 임무 수행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동시에 만복 씨가 수년간 신뢰해온 외부 언론사 기자에게도 핵심 자료 사본을 은밀히 전달했습니다. 만복 씨는 회사 내부의 은폐 시도에 대비해 언론을 통한 공론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언론은 만복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5그룹 고위 임원, 비자금 및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의 특종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만복 씨가 확보한 구체적인 회계 장부 내용과 비리 관련자들의 실명이 거론되었어요. 회사는 일순간 혼란에 빠졌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비리 임원들은 즉각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만복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들은 만복 씨를 단순 해고된 직원의 앙심이라고 깎아내리려 했죠. 그러나 만복 씨가 제출한 증거 파일에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회계 자료와 녹취록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법적 효력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검찰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즉각적인 특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만복 씨는 검찰 조사에 출석하여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고, 그의 진술은 증거 자료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결국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고위 임원들은 줄줄이 긴급 체포되었고, 회사의 부패한 시스템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씨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만복 씨의 행동은 단순한 내부 고발을 넘어 기업 윤리와 투명성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답니다. 만복 씨는 정의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회사 비리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비리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후 만복 씨는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회사로부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포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만복 씨는 이 돈을 기반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만복 씨는 다시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윤리적 가치를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업 윤리 및 내부 감사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1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만복 씨는 부패를 직접 척결했던 산증인으로서 기업들에게 투명 경영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전문가가 되었던 것이죠. 아들 도진 씨는 아버지의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도진 씨는 컨설팅에 필요한 IT, 기술 지원과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아 만복 씨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만복 씨의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긍정적인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만복 씨는 지역사회와 언론으로부터 용기 있는 아버지, 정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으며 존경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떳떳하게 자신의 직업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가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복 씨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불안과 고통 대신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의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영원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서로를 오해하고 갈등했던 순간들은 오히려 가족애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시련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만복 씨는 매일 아침 컨설팅 회사 간판을 바라보며 자신이 추구했던 정의로운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출발은 시청자들에게 큰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